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도심복합사업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발표를 전달해 드리면서 입주권 관련해서도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항들 참고해 봐야 되는지도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입니다. 2022년 12월 23일자로 배포가 되었고요. 보도는 인터넷으로는 12월 25일 일요일, 그리고 지면으로는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부터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를 선정했었고요. 그리고 주민 호응이 낮은 21곳 같은 경우는 후보지 철회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9차 선정 같은 경우는 강서구 화곡 2동, 그리고 양천구의 목 4동, 연이어서 양천구의 목동역 인근 세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 곳의 선정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철회 쪽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니까 지정해줬다라는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철회가 되었는데요. 살펴보게 되면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 총 21곳이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철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일반 재개발 사업 등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바뀔 예정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주목해야 되는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해제된 21곳도 같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후보지를 선정하긴 했었지만, 주민들이 민간사업으로 가자라고 선회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서 정비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발표된 후보지 세 곳을 보다 상세하게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은데요. 일전에 양천구 재개발 지역을 정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목 4동이라든가 목동 역세권 같은 경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한다 라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대로 지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목동역 같은 경우는 기업자로만 지정이 되었다 라는 점만 보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곡동 같은 경우는 강서구긴 하지만 해당 지도상으로도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세 곳의 도심복합 사업들이 모여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재개발 관련해서는 일전에 투미TV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목 4동과 목동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심복합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정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차 후보지 발표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다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입주권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 입주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우선 공급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선 공급권에 대한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16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 29일 이후로 매수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 되었습니다. 즉 2021년도 6월 29일 전까지 등기를 친 사람만이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을 한 번 더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후보지 발표 전에 매수한 1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기존 문재인 정권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발표가 마지막으로 지정된 게 2022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달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발표를 하다 보니까 벌써 텀이 1년 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6월 29일 이후로 매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고 볼 수 있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구제 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함정이 있는데요. 보다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지 발표 전에 매수한 1주택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안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매매 계약만 해도 되느냐, 아니면 잔금까지 치러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등기 기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현행 법률을 봐야 되는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입주권에 대한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40조의 10에 나와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이 원칙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부여하는, 즉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기준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사망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는 현물 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해당 기준점 관련해서는 부칙을 보셔야 됩니다. 부칙 4조를 보게 되면 현물 보상에 대한 특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1항을 보게 되면 개정 규정 같은 경우는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자한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회가 의결한 날은 2021년도 6월 2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16 부동산 대책에서는 매수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등기 기준으로 해석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현행법뿐만 아니라 개정 규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해당 입법 예고를 보게 되면 국회 의결일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 기간 동안 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에서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별 공급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사항은 취득한 자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처음 816 부동산 대책에서는 후보지 발표 전 매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매수라고 하면 매매 계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법령 개정안 자체는 취득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취득이라고 하면 등기일을 말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는 후보지 발표 전까지 등기 친 사람만이 특별 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신축 빌라에 대한 청산 기준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별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조문대로 가야 되는데 해당 사항은 부칙 4조 2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축 빌라는 기본적으로 2021년도 2월 4일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1번 전제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대책 이후로 건축 허가 받은 신축 빌라들은 다 청산이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사대책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이라 한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전까지 분양재결을 체결해야 되고요. 이게 2번 사항. 마지막으로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지만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 도심 복합사업 우선 공급권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영상만 봐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후보지 발표 전에 매수한 1주택자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수는 계약 시점인데 등기 시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해당 현금 청산 기준이 쟁점화가 된 것 중 하나가 선의의 피해자 논란이었습니다. 나는 후보지로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는데 청산을 시켜버리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의 피해자 논란 때문에 후퇴를 한 것인데 여기서도 등기 기준이라고 해버리면 역시 선정될지 모르고서 매매 계약한 사람들까지는 구제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등기 기준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1주택자만 구제를 해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애초에 모르고서 매수한 건 똑같은데 1주택자는 선량하고 다주택자는 적폐인가요?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불가피한 요건에 대해서 별도 규정 안 주게 되면 역시 억울한 거는 매한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 관련해서도 명확한 사항이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특별 공급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공급권은 재개발의 입주권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조합원으로서 내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그리고 분양가 자체도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싸지 않습니까? 특별 공급권은 일반 분양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조합원으로서 토지를 현물 출자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이 있다는 건데 그 차등의 이유가 매수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산 게 아니라 모르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등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같은 경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금 청산 기준 관련해서는 일전에 정리한 영상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선정 및 현금 청산 기준 및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문가로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